자, 일단 국민의힘도 지금 뭐 눈앞에 굉장히 많은 장벽이 이제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장벽?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에서 패했잖아요. 굉장히 참패를 했고 사실 지도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거나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거나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거는 좀 어떻게 그 김기현 대표 체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리 작업 쳐서 그래요. 미리 작업을 쳤다? 네. 어떤 작업을 쳤나요? 그러니까 투표 전날 이제 쭉 분위기 파악을 해봤죠.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엄청나게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네. 선거 지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용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오히려 지도부가 힘이 실린다? 김기현에게 힘이 실릴 거다. 네. 용산은 공천하자고 그랬고 나는 공천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누구 말이 맞았냐. 나 김기현 말이 맞지 않았느냐. 그럼 내년에 선거랑 공천은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미리 작업을 다 쳐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업인데 네. 수도권에서 이번에 패배했을 때 뭐 김기현 뭐 사퇴해 뭐 김기현 책임져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사람들이 네. 그 말을 못하도록 아니면은 네. 그 말의 강도가 좀 낮아지도록 네. 미리 다 손을 썼다라는 거죠. 어떻게 손을 쓰면 그걸.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 해버렸잖아요. 아, 네. 너희들도 책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책임 있다 이러는 네. 거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다 너 뭐 딴 말 하지 마. 딴 하기만 해봐. 네. 말하더라도 좀 강도 낮게, 네. 좀 심하지 않게 해. 그 정도는 용인해 줄게. 뭐 이 정도로 다 작업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익명을 전제로 수도권의 어떠한 정치인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언론에 한 줄 나오지 네. 집단적이거나 본인의 실명을 걸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 없잖아요. 김웅 의원도 지금 조용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들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또 없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권영세나 뭐 김기현이나 네. 원희룡이나 김기현이나 뭐가 다른 그 차이가 감동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야 선거에 대해서 진짜 뼈아프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과감한 혁신을 결심을 해가지고 이끌어냈구나. 그러면은요 유승민 네. 비대위원장, 어. 이준석 공천관리위원장 네. 이 정도의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하지 않으면 네. 이거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어차피 그렇다. 네. 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불거지지 않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지도부의 대표 대변인인 김기현 의원. 네. 누가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대변인에게 묻습니까? 뭘 한 게 있다고. 네. 물론 저런 방식의 인원 동원하는 구닥다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창피할 일이긴 하지만 네. 선거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네. 이 선거에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윤석열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네. 누가 그런 말을 꺼내겠어요. 저는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드리면서 아 이분이 김기현 대표를 왜 이렇게 축혀 세워주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내가 용산 대신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말할 만한 용기가 저는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고 이런 말이고 못하고 그다음 네. 비대위고 뭐고 얘기하는데 자 내년 총선의 성격 규정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내 얼굴로 치른다. 내 얼굴만 나가는 거예요. 내 얼굴만. 네. 김태우도 자료집에 실어주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얼굴이 등장해요. 특히 비대위원장. 뭐 안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면 김종인 의원이라든지 네, 네.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우리 뭐 이런 인물들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중인데 여기 비대위원장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있는 김기현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건 못 흔들죠. 네. 딱 하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건 제 짐작인데 김기현 대표가 당내에서 이런저런 부글부글 꽂는 소리가 들리면 울산 출마 안 하겠다. 내 수도권에 도전해서 국민의힘 수도권 승리를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정도의 선언이나 하면 네. 다행인데 네. 자 김기현이란 사람만 놓고 봅시다. 당대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당대표 잘리고 울산 내려가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더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뭐 이 당대표 미련 없이 버리고 울산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 하고 끝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그냥 이대로 간다. 뭐 오늘 뭐 혁신위를 만들겠다. 뭐 이것저것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하고 대통령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김기현 체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총선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도권. 뭐라고요? 조금 문제가 생겨요? 조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갈 거다. 그래도 그래서 총선에서는 큰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서 기함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TF를 만들겠다고 네.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발표한지 안 한지 모르겠네요. 네. 선언을 내부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비대위를 아예 황교안 대표를 불러와서 하든가. 예. 그럼 잘 되겠네. 부정투표론을 계속 주장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 이게 좀 것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국정원이 얼마 전에 선관위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이 올해 말 내년 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정원법 개정 3년이 돼서 발효가 되면 해외 정보만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국정원이 지금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없으면 선관위 해킹은 누가 막습니까? 이런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소리를 질렀을까? 요게 약간 의문이었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스픽스라는 유튜브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4.15 네. 아세요? 4.15 총선? 예, 4.15. 네. 4.15라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잘 없는데 네. 이 4.15란 말은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배웠는데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 그냥 그걸 그러니까 줄여서 부정선거를 4.15구나. 주장한 사람들은 4.15라고 말하면 다 자기들끼리는 안 돼요. 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지 정확히 대통령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그 4.15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들을 탐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준석 대표의 짐작이 네.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님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네. 허겁지겁 지금 당에서 선관위 해킹 TF를 만들고 그래서 증명을 하는구나,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사전선거에서 65.5 대 30.5가 나온 것을 결과를 버무리면 이게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냐. 여기서 이미 부정이 있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치렀고 선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데 네. 이 세계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오늘 내일 제가 밤에 좀 보수 유튜버들을 좀 보면서 논리를 파악해 좀 보려고요. 개발을, 아. 사실상은 공병호 TV 보시면은 네. 그 논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공병호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병원 씨도 부정선거 주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제일 빠따로 지금 주장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착각을 하고 이제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상황을 병에 비유하는데 네. 병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 치료제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먹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 그렇죠. 먹고 뭐 종기 같은 거 있으면 수술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약이나 치료는 안 할 생각을 하고 진통제 먹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통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네. 마취제를 맞은 것 같아 이제. 감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완전히. 네. 아니 봐봐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다음에 뭐 해킹 TF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혁신이 만든다고 그러죠. 총선 모드로 바꿔야 되니까 총선 기획단 만든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국감을 하고 있는 중에 네. 집권 여당이 네. 지금 인재영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인재영입하고 네. 자 총선 기획단 만들고 총선 모드로 완전히 확 가버린 거네요. 뭐예요 이게 지금 네.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민심을 읽는 안테나를 띄워가지고 갖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불태우거나 아니면 다 부숴버렸어요. 네. 운전을 하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완전히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거죠. 앞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앞을 안 보고 자꾸 백미러로 뒤만 보니까 그 뒤는 뭐예요? 부정선거. 아. 그러니까 앞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셀은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땅떨어지 떨어지거나 앞차랑 부딪혀서 사고 나요. 자, 그러면 빨리 총선은 정신 차려라. 총선 어떻게 아닌 게 되는 아니라 겁니까? 지금 보니까 이봉규 TV에서 벌써 올라왔네요. 민경욱 의원은 인터뷰에서 선관위 국정원의 완벽 조사로 선관위가 코너에 몰렸다. 선관위가 실수로 내부에 공모자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들이 올라오고 네. 사전 선거 운동이 부정 선거가 될 걸 뻔히 알면서 동료를 한 건 뭐한 짓이냐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지금 이제 정신승리의 시작됐어요. 시나리오가 시작이 큰일이네요. 됐네요. 근데 이대로 가면 정말 그러니까 총선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도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반전이 있어가지고 더 폭망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그 원인과 진단 잘못하니까 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지금? 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큰 이벤트. 네. 인재 영입했단 말이에요. 조정훈. 그랬죠. 네. 우와! 첫 번째가 조정훈. 중도 네. 보수 뭐 그래서 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국세청장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5명 영입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인재 영입위원회를 활성화해가지고 빨리 인재를 영입하겠대. 뻔하지. 네. 1호 영입자가 조정훈인데 네. 2, 3호 영입자, 6호, 7호 영입자들이 뭐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겠냐고요. 선거 이렇게 지면은요 더 안 와요 인재들이. 네. 야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간 안 되겠네. 아, 비례대표 상위 순번 주면은 내가 나가볼게. 네. 이 정도 얘기하지 좋은 사람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해결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욕심인가요? 김기현 당대표는 나 당대표직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네. 난 이 당대표직 유지할 거야. 라는 것과 공천권 내가 행사할 거야. 그 욕심에 철저하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네. 내년 4월 달에 있는 총선이 목적이 아니라 공천이 목적인 거예요. 공천이 지금. 목적이다. 공천을 행사하려고 하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비극적인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당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다 이런 조용하잖아요 마음이다. 지금. 나 좋은데 공천 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